좀 할게요. 자, 요거 지금 현대시 지문인데 순서대로 문학쌤 현대시부터 해가 쭉 순서대로 이렇게 할 건데 한번 보세요. 지금 15쪽에 가부터 한번 보세요. 가. 여러분들 또 국어 공부 또 오랜만에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니까 쌤이 워밍업 차원에서 조금 정리해 줄게. 가 한번 보세요. 자, 을지로에서 노를 젓다가 잠시 멈추다 돼 있죠. 그러면 첫 문장이 자, 하여튼 을지로라는 곳에서 노를 멈췄다 이렇게 돼 있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다음 사라져 가는 것, 떨어져 가는 것, 시들어 가는 것들의 흘러내림. 그러면 사라져 가는 것, 떨어져 가는 것, 시들어 가는 것 공통점은 뭡니까? 전부 다 부정적 대상이죠. 맞죠? 이 부정적 대상들 그것들의 부음 위에서 자 노지를 한다. 부음이라는 거는 무슨 뜻입니까? 죽어가는 그 부고죠. 부고. 누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부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거 위에서 자기는 계속 노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부질없구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노지를 한다라는 행위, 이 부정적인 것들 위해서 노지를 하는 행위 자체가 뭐다? 이 사람이 부질없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노를 멈춘 거죠. 자, 그물을 던지고 낚시질하며 날 것을 익혀 먹는 일, 이건 생계와 관련된 일이겠죠. 오늘은 갑판 위에 나와 크게 느끼다. 그렇죠? 오늘 하루 집어등을 끄고 자 여기에 지금 기억에 집어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집어등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그 물고기를 잡을 때 일부러 밤에 가가지고 등불 같은 걸 켜고 이렇게 낚시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 그게 집어등이에요. 그럼 집어등을 껐다라는 거는 뭐다? 생계를 위한 활동을 멈췄다 이런 내용이죠. 그렇죠? 그다음 남몰래 눈물 짓다. 손이 부르트도록 날마다 을지로에서 노를 젓고 저으며 수부의 청춘을 다 바쳐 찾고자 하는 것. 자, 삭풍 아래 떨면서 잠시 청계천 쪽에 정박하다. 그러면 을지로에서 어디로 갔다? 청계천이라는 곳으로 갔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 헛되고 헛되도다. 무인도요. 한 잔의 술잔 속에서도 얼비치는 저 무인도를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마치 무인도에 있는 것 같아. 그렇네요. 그 다음 그러나 세모 그러나 자 요까지 지금 봐봐. 생계활동도 포기하고 노젓는 게 부질없고 막 힘들어하고 있죠. 전체적으로 보면 엄청 마이너스죠. 그런데 문제는 항상 출제되는 시는 마이너스로 끝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비교육적이기 때문에. 그럼 그러나 가죠. 그렇죠? 그러나 눈보라 날리는 엄동 속에서도 추위 속에서도 나의 배는 가야 한다. 그렇죠? 눈을 감고서도 선명히 떠오르는 저 별빛을 향해 노지를 해야 한다. 자, 노지를 다시 시작. 그럼 이 시작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어디로? 니은 별빛 향해서. 그러면 자 쉽게 말해가지고 집어등은 생계를 나타내는 소재고 그러면 이걸 멈춰서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별빛이라는 걸 향해 가야 된다. 그럼 이거는 이제 별빛은 목표라든지 지향점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의 내용은 이해가 될 거고 근데 이걸 처음 읽으면 쌤처럼 이렇게 읽기가 쉽지가 않거든. 그래서 전체가 내용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큰 방향에서 거의 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다 라는 걸 전제로 두고 해석을 하면 좀 용이하다라는 거죠. 알겠죠? 자, 그 다음 나 한번 보세요. 나 천냥이의 길을 찾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산문처럼 쓴 시를 산문시라고 하는데 이런 산문시 해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별 내용 없으면서도 짜증나. 왜냐하면 문장 단위로 끊어읽는 훈련이 좀 잘 안 돼 있거든. 그럼 쌤 한번 해볼게.
밝고도 어두운 것이 무엇이었더라? 자, 명암리에 머무는 눈길이여. 자, 어디를 본다? 명암리라는 걸 봅니다. 자, 이 명암리라는 거는 명이라는 거는 뭐예요? 밝을 명자죠. 암이라는 거는 이제 어두움이죠. 밝고 어두움, 명암입니다. 거기에 머무는 눈길이요. 길 끝이 나를 당긴다. 밝고 어두운 것이 빛만이 아니다. 자, 내 안의 샛길들, 뒷길들, 명암리는 나를 부추기듯이 마음의 구석까지 뭉클해진다. 자, 그러면 이 명암리에 길을 걷는 것 같은데 얘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마음의 구석까지 뭉클해진다 했습니다. 그럼 밝고 어둠은 외부에 있는 것인데 지금 마음까지 이렇게 떠올리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 가볼게. 길은 모를수록 새롭고 새 길은 새로워서 낯설다. 그렇죠? 낯설게 만나는 바람 소리, 물소리, 그 소리 기막히다. 외부에 길이 좋다 이거죠. 새삼 놀란다. 내 눈길은 나에게서 멀어지지 않는다. 뭐야? 외부를 계속 보면서 길을 가고 있는데 자꾸 뭐야? 나에게 집중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모르는 길이 발끝까지 따라온다. 나는 생의 명암 다시 비춘다. 내 삶의 명과 암을 다시 비춘다. 비추다가 낯선 길 오래 바라본다. 오늘도 길은 밝았다. 어두웠다 하였다가 자, 다 늦은 저녁에야 마음의 능선 넘어 다른 길에 머문다. 언제나 알 수 없는 길 속의 길. 우린 헤어지고 또 만나야 한다. 밝고도 어두운 것이 빛뿐일까? 소리치며 바람이 지나간다. 그 바람은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건가 봐. 언제부터 내 안에 웅크린 길 명암리에 가서 풀어놓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명암리의 길을 걸으면서 내 마음을 한번 돌아본 거죠. 그리고 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길의 밝음과 어두움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도 밝음과 어두움이 둘 다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너무 어둡다라고 했을 때 밝음이 온다. 너무 밝다. 또 어두움이 온다. 이 자기 마음의 균형 감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자아 성찰과 관련된 작품. 그렇죠? 자, 요까지 해놓고 한 개만 더 봐봐. 지금 나 같은 경우에는 좀 말들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표현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첫 줄에 눈길이여 했죠. 그 다음 줄에 길 끝이 자, 길 연결하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뭐 네 번째 줄에 새 길은 새로워서 낯설다. 그 다음에 낯설게 만나는 막 이런 식으로 맞죠?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표현 방법을 무슨 법이라고 그럽니까? 그렇죠. 이건 이제 연쇄법을 사용한 시라는 게 특징적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다입니다. 다. 자, 다 같은 경우에는 개용묵의 방서한인데, 요게 제목 한번 보세요. 방서한인데, 이 방이라는 게 뜻이 뭐냐면, 좀 뭐라고 해야 되냐? 놓을 방자입니다. 우리 뭐 동물을 방생한다 이런 표현 쓰잖아. 놓을 방자고 서는 책입니다. 책을 놔버린 한은 한탄입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그 전체 내용을 한번 보여주고 있거든.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자기가 이제 책을 이렇게 가까이 하다가 어떤 계기로 책을 좀 놔버리거든. 자, 그런 내용인데 20번 한번 가보세요. 20번. 예를 들어서 네가 방서한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 리가 없잖아. 그러면 20번에 예를 들어서 지금 수업 시간에 방서한 읽었는데 해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쫙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럼 요게 또 힌트가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감을 잡아가지고 요거 이제 그 세 지문 정리해가지고 16에서 20번 한번 풀어보세요. 풀고 쌤하고 바로 풀이하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조금 정리 같이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다 때문에 먹는 친구들이 있으면 돌아보니까 조금 보이거든. 다 한번 보세요. 다에 보면 간단하게 한번 읽어볼게. 뭐 바람 살랑거리니까 방안 좋다. 더욱 마음에 든다. 등하에 등불 아래 책상 사색해 한다. 그럼 이 사람은 등불 아래 책상 앉아 있는 걸 좀 좋아하나 봐. 등화가 친이라는 말이 있거니와 등화 친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것이 겨울밤이다. 겨울밤에 등불 아래 이렇게 책 읽는 걸 좋아하는 사람. 저녁을 치르고 일순의 산책이 있은 다음에 불 켜고 내 마음 항상 무엇에 그렇게 굶주렸는지 공허한 마음 기쁘게 찾는다. 그렇죠? 뭔가 찾기에 바쁘다. 그러나 자, 그것을 언제나 찾을 수 없는 그 마음이다. 찾아질 리가 없다. 허나 그것을 못 참는 마음 우울하기 짝이 없다. 나이 이제 40의 고개턱에 숨이 차게 되었으니 자, 인생의 감상 시절, 감상 밑줄 쳐봐. 감상은 우리가 진짜 영화 감상할 때 그 감상이 아니라 슬픈 마음이라는 뜻의 감상입니다. 그렇게 슬픈 마음을 가지는 시절은 지났다고 보아도 좋으련만 내 마음은 무엇 찾기에 그리 늘 우울한지. 그럼 여기까지 정보, 이 사람은 좀 우울한 사람이에요. 맞죠? 그 다음 언제나 나는 내 마음에서 그 무언가를 찾다가 못 찾으면 그것을 서적에서 찾으려고 애쓴다. 그럼 요약 정리하면 이 사람 기본 스탠스가 우울이에요. 좀 감상적이에요. 그래서 어디에서 찾는다? 책에서 좀 찾고 싶어 해. 그렇죠? 그러면 그 어떠한 책 속에 공이 내 공허한 마음 채워줄 그러한 무엇이 들어있을 것만 같다. 그래서 서가로 달려가는 버릇이 있다. 자, 서적이 있는 곳이 서가죠. 책꽂이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 이렇게 가는 습관이 있어. 그런데 하지만입니다. 하지만 세모 문제는 뭐냐면 지금 단칸에 셋방객 쌓인 내 집이야. 나는 지금 어디 살고 있냐면 단칸방에 살고 있어. 셋방이야. 월세방이야. 그러면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지. 사실은 봐봐. 서가가 있을 정도면 좀 부자거든. 그럼 이 사이에 뭔가 변화가 있었다는 거지. 그렇죠? 실제 계영목 시인이 이 당시에 집이 좀 망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해졌어. 실제로. 자, 내 집 서가는커녕 책조차 비치한 것이 없다. 자, 단칸세방에는 책이 없어. 그럼 이 사람은 이 책이 없으면 이 우울감을 극복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문단 마지막에 지극히 책이 그립다라는 겁니다. 고향의 내 서재로 마음을 달립니다. 6층으로 된 천정을 찌르는 높다란 서가 눈앞에 보인다. 그럼 엄청 부잣집이지. 거기에 빈틈없이 질서 있게 책들 꽂혀 있고, 자, 그러나 그것도 팔아먹고 남은 나머지다라는 겁니다. 책 더 많았어. 근데 싹 정리하고 나머지가 그만큼이었다는 거예요. 그것들의 책에 구미가 동할 일은 더군다나 없다. 왜냐하면 내가 소중했던 책 강제로 다 팔았거든. 왜? 돈이 없어서. 나는 또 장 속에 숨어든 옷장 속에 처박아둔 2, 3의 서가를 연상해 본다. 마음이 허전하다. 한 번씩 눈을 거쳐 보았다고 해도 내 마음 살찌워 준 것들이 그거였어. 그것이 이제 궁녀의 일개에서 담배 연기로 화해버리고 그래서 싹 없어졌다 이거지. 공허가 더 심하다 등등등. 그래서 마지막까지 굉장히 결국 이런 상황 때문에 어떻다? 공허하다, 허무하다 이런 마음을 이야기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한 문제 한번 볼게요. 16번.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자 이렇게 되죠. 이거는 선생님 돌아보니까 거의 다 맞더라고. 자, 답은 3번. 나다는 모두 현재형 진술, 니은다 이거 쓰고 있죠. 저 이건 잘했고. 그 다음에 17번. 이거를 다들 애먹고 있더라. 자, 한번 보자. 보기를 참고하여 가다 감상한 내용 적절하지 않은 것이고 보기는 별 내용이 없습니다. 그럼 바로 가볼게. 1번. 가에서 주체의 내면 공간은 을지로 청계천 같은 현실 공간, 을지로 청계천 다 서울에 있는 지역이죠. 맞물리는 수상 공간, 무리의 공간으로 놓젓는다 그러니까 맞는 말. 그 다음에 다에서 주체의 내면은 서가를 중심으로 한
공간으로 구조화돼서 제시된다. 그러면 맞는 말이지, 1번은. 맞죠? 그 다음 2번. 나의 명암리라는 공간에 주목한 주체는 샛길들, 뒷길들 포함한 내면 의식. 맞죠? 지명이 떠올리게 하는, 지명이라는 건 명암리죠. 그게 떠올리게 하는 의미, 명암, 밝을 명, 어두울 암과 관련되는 내면의 탐색했죠. 그렇죠? 3번. 가에서 노를 젓다가 잠시 멈추는 행위와 나의 새 길을 만나고 다른 길에 머무르는 움직임은 내면 탐색 지속과 정지를 포함하는 과정임을 시사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자, 노젓다가 젓는 거는 뭐야? 내면 탐색이죠. 잠깐 멈추는 거, 뭐 정지죠. 그 다음에 새 길 만나는 거, 탐색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길에 머물려는 움직임, 정지죠. 그 두 개가 다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3번도 맞다고 볼 수 있죠. 4번. 노지를 계속해야 한다는 가해 주체의 진술과 그 다음에 우리 헤어지고 또 만나야 한다는 나의 주체의 진술은 내면 성찰과 탐색의 당위성. 당위는 당연히 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답은 5번입니다. 5번 한번 보세요. 타에서 단칸 새빵 객사로부터 고향의 내서재로 마음을 달리는 것은, 마음 달리는 건 팩트. 대조적 두 공간 사이에서 뭐 두 공간이 대조적인 것도 일정 부분 팩트. 책이 꽂고, 그렇죠? 주체의, 자 밑줄, 내면 탐색 목적 달성 밑줄. 그러면 고향의 내서재로 마음 달린다고 해서 내면 탐색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가? 아니죠. 끝까지 계속 뭐라고 했습니까? 공허하다고 했죠. 그러면 내면 탐색 목적 달성했다라는 건 말이 안 되죠. 실패죠. 답은 5번입니다. 이거는 가나다를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돼서 조금 어렵죠. 18번은 뭐 괜찮죠. 18번. 기억은 집어등이고, 집어등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생계의 수단인데 그걸 껐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별빛은 나의 어떤 지향점이죠. 그러면 답은 몇 번입니까? 2번이죠. 그렇죠? 기억을 끄고 마주한 일상에 대한 무상함, 그렇죠? 허무하다, 무상함 밑줄, 허무함, 그렇죠? 덧없음. 그 다음에 니은이 나타내는 지향에 대한 선명한 자각, 그렇죠? 예, 맞죠? 지향점이니까. 그 다음 19번 한번 봅니다. 나의 식구에 대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이거는 4번이죠. 4번 한번 보세요. 저녁의 시간은 언제나 알 수 없으리라는 회의를 유발한다. 회의는 의심을 품는다라는 뜻이죠. 저녁의 시간이 의심을 품는가? 이거 일단 하나. 그 다음에 길 속의 길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게 한다 했는데 저녁의 시간은 그런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나는 뭐야? 자아 탐색하는 시간이잖아. 근데 무슨 회의하고 유보를 해? 아니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 20번. 자, 20번 감상문인데, 자, A 한번 보겠습니다. A. 글쓴이는 자신의 인생의 감상적 시기 지난 나이다. 뭐 40이니까. 여전히 우울감 느끼고 있다. 그런 얘기 했죠? 자, B. 글쓴이는 이를 책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서가에서 해결한다 했죠? 그 다음에 C. 이는 궁핍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책을 처분했기 때문에 그 책이 없다라고 했잖아. 그치? 그 다음에 그래서 서가에 책을 다시 채워넣기 시작하지만 끊어봐. 서가에 책 채워넣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전혀 안 나오죠? 그럼 답은 4번으로 가면 되겠죠. 자, 그렇게 정리하고 자, 뒤로 한번 넘겨보세요. 넘겨서 지금 고전시가 그러니까 100쪽 한번 넘겨보세요. 100쪽.